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쭉 공부. 오늘은 이제 16번째 기죠. 지난번에 이제 14번째는 대유를 공부했었고,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 대유로 공부했죠. 그 다음에 모든 걸 갖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겸으로 받았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겸을 갖춰서 그걸 계속 지속됐으니 이제 기쁨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받았죠. 그래서 기쁨이 이제 또 어떤 철학이 있는지 기쁨의 예를 문항이 또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상을 보면 위에는 진내죠. 그리고 밑에는 진지고, 그래서 내성이 크게 울려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기쁨이 울려 퍼지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쁠 해자로 썼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계사를 보면 얘는 이건후 행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건우를 세워서 제우를 세워서 이 무리를 스승사인데 무리사죠. 군대를 이야기하죠. 무리를 행하는 것을 해야 이롭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계상을 보면 이제 이 성인자리죠. 오요가 음이고 사요가 양이죠. 그래서 이 제우를 대신 세워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선왕이라고 하죠. 이 임금은 아니면서 임금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또 선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용한 제후를 세워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롭다 하고 문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자가 또 세세하게 설명해 들어가죠. 단활에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대지급이란 단단을 타는 적이 나무지 했다는 얘기죠. 그래 얘는 강응 이지행이라 이랬네요. 여기 보면 강이죠. 강이 모든 음을 이렇게 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 가기로 이렇게 그것이 뜻있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에 순이동이다. 이거 마찬가지. 이 순한 것이 움직여가지고 이 부드러움이죠. 이 음이. 그래서 순하게 가는 거죠. 순한 것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순하게 움직여가지고 기뻐진다. 또 다시 예 순이동이다 했어요. 예라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순이동이다. 고로 이것이 천지여지다. 천지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천지라는 것은 성인이잖아요. 성인의 도. 이게 천지가 우리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게 천지 아니에요. 수능의 원리. 또 이것이 이 자연의 이치죠. 그와 같은 거다. 이 순이동이. 그것이 예다. 그러면서 하물며 황이죠. 황. 건우 행사다. 건우 행사를 갖다 썼죠. 그래서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 무리를 움직이는데 된다. 움직임이 된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천지 순이동 해놓고 고로 일월 불과라 그러네요. 그러면 밤과 낮이 그냥 지나간 일이 없었다. 틀린 일이 없었다. 이거죠. 지날 거니까 많이 불이 있으니. 그래 낮과 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천지 도면서 이게 기쁨이 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도 칠 수 있죠. 음과 양이 한 번도 뒤바뀐 일이 없었다.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시 불특이다. 사시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었던 얘기죠. 사시라는 것은 사계절을 이야기할 수 있죠. 24절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낮이 봄이 겨울이 되질 않았다는 얘기. 수천 년, 수만 년 이 우주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야기하면 뭐 기독교 같은 거 보면 그 하느님을 무조건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뭐 잘 되고 그쪽으로 더 좋은 그런 거 되지 않죠. 못 되죠. 그렇지만 이 교육은 철학책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학문이기 때문에 근거를 대죠. 천지 순이동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1월이 불과라 낮과 밤이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대고 있죠. 그리고 사시불특, 사시가 한 번도 틀어진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근거를 대는 것이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성인 이순동이라 그랬는데 또 천지에서 또 성인을 왔죠. 성인은 왕 아니에요. 옛날에 다 성인들이 다 왕이었죠. 그래서 공정만 빼놓고 그래서 성인이 순이동이다. 그래서 성인이 즉 형벌청이라 맑을 청자니까 죄를 벌할 때에 맑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공개적으로 하니 이 백성이 굴복한다. 동의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율복자를 여기서는 굴복을자로 썼죠. 복종하다 이렇게. 그래서 성인이 순이동해서 온순하게 움직여서 형벌이 맑으니까 백성이 거기에 복종한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냈죠. 예지시이라 대이제 크도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시성의 오르리니까 옳은 시성 이 때죠. 옳은 때에 있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이 시성 교육에서 이 때의 시성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올바른 시성해야죠. 그래서 때가 있죠. 뭐시고 그리고 농산물도 심으면 원액이 놀 때 모짜를 미리 해놓고 때에 맞춰서 물을 심어야지. 만약에 5월, 6월달에 심을 것을 모짜를 5월에 심으면 5월달에 한다면 안 되겠죠. 시가 딱 맞아야 돼요. 때가 맞게 해야죠. 그래서 인사적으로 사회에서도 무슨 사업을 할 때도 그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출품을 해도 그 물건이 필요할 때에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야지. 그 때가 지났는데 내놓으면 안 되죠. 뭐 옷을 예를 들면 봄옷을 미리 겨울에 만들어 놓고 그 봄이 되면 딱 내놔야지. 봄이 돼갖고 만들면 이미 남들은 다 내놔놓고 다 팔려버리고 자기는 못 팔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성을 이야기한다. 때가 딱 맞게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시간과 때가 딱 맞아야 한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기쁘다로 해서 그래서 크도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공자가 단사에서 마무리를 졌네요. 그러면 효사로 가봅시다. 초육은 명예흉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명자죠. 소리명자니까 기쁨이 울렸다 이거죠. 그래 흉하다. 저희가 초효니까 우리가 그 중지공기에서 배웠죠. 이때는 10대고 공부하고 수양하고 덕을 쌓을 때인데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쁜 것을 자랑하니 흉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유기는 개우석이라 여기서는 낄기로 쓰였죠. 그 다음에 불종일, 정길. 이 돌 사이에 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꼈는데 그것이 종일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보통 다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종일 안 갔다는 얘기죠. 그것은 꼭 하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 몇 년이고 이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돌 사이에 끼듯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똑바로 하니까 길하다.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 나니까 길하다. 이 계산을 보면 지금 이호가 분자절 아니에요. 여기가 이 동하면은 이 감수가 되죠. 감수는 그 험난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호에다 뒀죠. 그래서 험난함을 극복했더니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더 낫겠죠. 그러면 똑바로 하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63은 우에 후지유해라 했어요. 이게 눈으로 볼 우죠. 그리고 기쁘다, 눈으로 보니 기쁘고, 이게 늦을지죠. 늦게 하면 후회한다. 즉 그것이 후회가 있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이 행동 아니에요. 이 행동을 느릿느릿하니 일이 안 되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같이 행동을 빨리 해서 일처리를 해야 후회가 없는데, 눈으로만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느릿느릿하니 후회스럽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그 역사로 이야기하면, 무왕이 그 맹진에서 이제 해군할 때 그 신하들이 굉장히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막 빨리 주장을 치러 가자 그러는데, 아무리 그 무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아직은 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자네들은 천명을 모르는가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내리죠. 이때 이제 느릿느릿 했으면 후회를 할 건데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후회를 안 했죠.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을 처리할 때는 빨리 앞뒤 상황 봐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이런 후회를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구사는 유의 대유득이다 했네요. 말미암 유죠. 기쁨이라는 것은 큰 이득이다 이랬네요. 이 말미암 유자가 여기 계상을 보면 이렇게 그 튀어나온 것은 이 사요고, 밑에는 이구자, 밭전자, 이구자죠. 그래서 그 코끼리 상 안에 이제 코끼리 입이잖아. 코끼리 입에 이빨이 상아가 톡 튀어나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 코끼리가 그 큰 동물이라서 이제 이쪽에서 이 코끼리상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코끼리의 이빨이 상아가 튀어나온 것을 지역에서는 공격으로 보죠. 그리고 빛난 것을 공격으로 보고 오른쪽을 공격으로 보고 이러죠. 그래서 그것이 크게 이득이 있다. 그러면서 무리,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마라. 이게 절대 부동사죠.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법붕이죠. 법붕, 이게 득불합, 그 다음에 비내참. 그러니까 이 무왕이 자기 그 신하들, 제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친구 벗은. 그러면서 이게 머리칼로 비유를 했어요. 맞아, 옛날에 고대에는 그 머리를 다 길렀죠. 지금도 다 기른 사람도 있지만은, 머리 기른 것을 확 움켜 잡으면은 여러 머리가 수천 개 되잖아요. 머리카락이. 그걸 이제 이 쪼리에다가 비유를 했죠. 그러면서 그걸 움켜 잡아가지고 똘똘 말아서 꽈서 비닐을 탁 꽂으면, 이게 이제 득불합자로 표현을 했죠. 그걸 꽂으면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가락 하나하나 있는 것이 무왕의 따르는 제후들이라 생각하면 이 법봉을 이해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무왕을 중심으로 다 모였다. 그 다음에 유고는 승인자리죠. 유고는 정의 질병이죠. 그래서 항불사라, 똑바른 질병이 항상 되면 죽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이게 질병이라는 것이, 이 환자라는 것이, 병이라는 것이 내환이 있고 우환이 있고 그러죠. 이제 이것은 그 주왕이 이제 그 상나라를 쳐가지고, 주나라 왕이 이제 그 상나라 주왕 그 복군을 쳐서 이제 멸했죠. 상나라를 멸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그 내환, 반란이 있고 또 예적이 침입하고 그러죠. 그래서 애환, 내환이 있죠. 그래서 내환은 몸에서 오는 것은 이제 내 밑에 반란에서 일어나는 거고, 밖에 병이 있는 것은 외환, 외적이 들어와서 생긴 병이죠. 그것이 항상 되면 죽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질병이라는 것이 이제 병균이 들어와도 그 사람이 면역력이 있으면은 병이 안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달을 멸했으니 그 유민들이 굉장한 사람들 많죠. 안 믿죠. 주나라를 안 믿죠. 그러면서 여러 군데서 이제 막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환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제후족들이 치고 들어오죠. 그건 내환이겠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예비 준비하면 그걸 항상심으로 옛날같이 항상심을 가지면 죽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나라가 상나라를 이제 멸해가지고 왜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면 이해가 가겠죠. 그 다음에 상육은 명예 성유투라 유구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어두울 명자죠. 어두운 기쁨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주나라가 그 후반에 가가지고 초심을 잃고, 자꾸 이제 전쟁에도 패하고, 그 마지막 왕들 또 주석에 빠져가지고 정산 안 돌고 또 별짓 다 하죠. 초심을 잃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둠이란 것은 망한 쪽, 그러니까 실패 쪽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유투라, 변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변해가지고 그걸 이루어야 하는데, 예? 근데 변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그 초심을 잃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가면 좀 나태해지죠. 그래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죠. 그 이야기를 비유해도 되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주나라도 오래 해가지고 마적반에 뭐 가랑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주석이 빠져가지고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꾸 제후국도 쳐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전쟁 시기니까. 그래서 여러 번 실패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변화가 있어서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무고다 이렇게 해서 10개를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그 16번째 개 진내죠. 진내 곤지 이 개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